부동산 상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택, 뭐 토지, 뭐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상품이 돈이 된다라는 정답보다는 현재 분위기상 또는 현재 그 지역적인 여건이 얼마만큼 또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그 상품을 자극을 하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시세가 그 전에보다도 더 떨어진 지역도 있을 테고요. 또 오른 경우도 있겠죠. 이게 항상 등락을 거듭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시장도 마찬가지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특히 활성화기에 들어선 지 꽤 오래됐고 이게 정점을 어디에서 정점을 찍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등락폭에서 현재 그 그래프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실 때 나는 이 물건을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보유를 하고 또 얼마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또 가격대가 있겠죠. 이걸 뭐 차익이라고 하고요. 차익이 얼마가 되고 차익 실현이 얼마가 될 수 있는가 또 중요할 수도 있죠. 거기에 차익보다는 이제 수익형, 고정적인 수입이 월 얼마씩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딱딱 구분이 돼서 이 물건은 무조건 차익은 절대로 발생을 안 하고 수익만 발생하는 물건, 또 이 물건은 수익률은 제로지만 나중에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혼자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현재 보여지는 부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익형 부동산이냐 뭐 수익형 부동산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차익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꼭 수익형 부동산이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 가격은 오르지 않고 한 달에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이 워낙 좋다. 이것만 가지고 목적 달성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은 대부분 다 차익이 실현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차익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월세를 받는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발생하겠죠. 수익률이 몇 프로대, 현재 금리를 따졌을 때 투자되는 금액 대비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차익형 부동산은 당연히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얼마가 될 거냐만 계산하겠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차익형 부동산도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목적이 뭐냐 얘기했을 때는 이제 구분져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시세 차익이냐 고정적 임대 수익이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부동산 형태도 주택, 단독 다세대 토지, 아파트 등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해야 되고 또 내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은 없죠. 제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쪽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당연히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대단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최근에 다세대 주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도 이제 고정적 월세를 받는 경우가 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는 수익이 굉장히 또 높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점은 이제 차익형 부동산 장점은 거주도 하고 투자 목적도 달성을 하고 또 전세 놓을 경우 임대 관리도 쉽고 내가 꼭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그 부동산에 꼭 거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지금 같은 경우 반대의 경우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손실 발생 위험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수익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한 개, 두 개 정도 또는 현재 하나만 갖고서 수익형 부동산을 보기는 어렵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그 수익률을 대출 이자와 들어간 투자 원금, 거기에 따라서 물가, 현재 기준 금리 이런 걸 따졌을 때 현재 지출된 비용을 다 지출을 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나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한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보유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꼭 하나만 보유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또는 상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지역에 현재 몇 개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통계를 했을 때 그걸 합산을 하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 수익으로 노후 대비 하나를 가지고 노후 대비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다. 또 대출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 봤을 땐 주택보다는
현재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상가, 현재 이런 것들이 대출받기엔 조금 더 용이하죠. 대출 금액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 단점은 이제 임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과의 마찰, 임대 수익률 관리가 또 연체라든가 현재 그 지역의 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연체율이 수익률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가장 중요한 임차인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노후화되게 되면 건물의 감가상각이 되면서 건물만의 기준을 잡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의 값어치가 떨어진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물건 자체가 어떤 형태로 또 구분되어지는가 봤을 때는 현재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토지, 대지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지 지분이 크면 차익형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실제적으로 대지 지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그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대지 지분 크면 차익형, 작으면 수익형이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평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단지 같은 경우는 0.7평, 0.5평짜리도 허다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따질 수 있다라고 구분지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차익형 부동산 투자 포인트가 뭐냐? 토지는 이미 개발된 지역보다는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많은 농지나 임야, 이것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죠. LH 직원들. 실제적으로 현재 이미 개발된 지역은 아니죠.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고요. 그 지역의 농지나 임야 대거 매입해서 그 지역에 보상받기 위한 조건들 많이 갖추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 차익을 노리기 위한 그런 투기 수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 개통이라든가 주변 지역이 개발되는 곳, 또 주변에 큰 규모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곳, 현재 개발된 여지가 있는 토지나 농지, 임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죠. 향후에는 입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간에 집이 지어지고 주택단지가 완성이 되게 되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이게 같은 맥락이죠. 또 부동산 자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자체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들, 이거 재개발 재건축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로 변모가 생기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값어치가 올라가는 이런 평가 자체의 기준 자체가 높아지는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차익의 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임차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진짜로 한 달에 월세 수익만 절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익률만 계산을 하고 그 지역의 수요가 어떤 수요가 있느냐를 또 따지겠죠. 역세권 도심이나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업무시설 대단지 아파트 내 지하상가, 당연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그 지역에 고정적으로 현재 그 지역을 상주하고 있는 그런 형태, 또 유동이고 워낙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포인트를 잡았을 때는 실제적으로 공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공실이 됐을 때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것도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커피숍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격 요건만 된다면 본인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저출산, 인구 증가율 감소, 이건 뭐 지금 계속 연일 듣고 있는 얘기고요. 1인 가구 늘어나면서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죠. 주택보급률은 전체적으로 평균 봤을 때 100% 넘어갑니다. 거기에 경제성장은 저성장의 저금리, 당연히 대규모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졌을 때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현재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당연히 노후 대비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수익형이라든가 이렇게 고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 굉장히 많이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물건들, 취득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물건, 이거보다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물건들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욕심보다 내실을 다져서 실제 수익을 쌓아나가는 방법,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하나씩 보게 되면 임차 수요가 많은 곳, 월세 비싼 곳이 투자 1순위다. 이게 어디? 수익형 부동산이겠죠.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수익률로 결정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 수익률이 높은 물건들은 나중에 차익도 실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시고요. 또 직장군이 발달된 지역이라든가 복합적인 상권이 형성된 지역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부동산 가치 평가가 높은 지역들, 아무래도 전체적인 평가 기준이 높은 지역들, 개발 호재가 있어도 임대소득이 낮으면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시고요.
그 지역의 임대수, 임대 소유도, 실제 월세 수준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 실제로 개발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는 걸 또 따질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많은 곳이나 이 수익형 부동산을 보는 기준을 봤을 때는 수익률만 본다라고 결정을 하지만 수익률만 쫓아가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치 평가가 높은 지역은 솔직히 수익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평가가 낮은 지역으로 들어가서 수익률만 따라간다고 봤을 때는 임대료는 낮지만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지방 도시라든가 현재 변두리 지역에 있는 저렴한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겠죠. 현재 중심권, 현재 서울 시내 중심권의 강남 서초뿐만 아니라 정말 임대료가 높은 지역들이나 평가 기준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만 결정되는 상품이긴 하나 이 물건들이 향후에 앞으로 환매가 됐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평가 기준이 잡아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하더라도 차익형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또 따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거용 부동산은 당연히 강남권, 도심, 여의도, 주변 투자 1순위겠죠. 아무래도 거주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 그중에 이제 강남 서쪽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가 워낙 풍부하죠. 또 안정적으로 임차인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요. 또 임대료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임대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가 유지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좋다라는 얘기겠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정말로 이용객이 많은 전철 노선들 여기에 전철역 주변이 임차인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대학가 지역이나 대학가 지역에 따라 또 편차가 있겠지만 대학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라고 어떤 공식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고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의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적인 안정적인 지역이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 자체는 그렇지만 이것도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율이라든가 직장인 구성들, 그 주변의 소비 패턴 이런 거 다 따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내가 정말로 수익을 볼 수 있는가, 차익을 볼 수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상가는 당연히 유동인구가 중요하죠. 유동인구 중에서 소득 수준, 연령, 그 다음에 성별 이것 따라서 상가의 매출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10대와 20대들 상대로 하는 장사들 목표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단가가 낮고 회전율이 높은 분식이라든가 현재 저렴한 의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무시할 수가 없는 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와 20대를 상대할 수 있는 조건들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대가 많은 지역의 상권도 다르죠. 카페나 술집이라든가 판매 단가가 높은 상권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고급 술집들 이런 집들이 이런 상권들이 이루어진 지역들이 대부분 다 10대와 20대는 갈 수가 없는 지역 어떤 상권이기 때문에 30대가 많은 지역이냐 20대가 많은 지역이냐 이걸 또 따지셔야 되고요. 유동인구수 대비 매출액 비교를 판단을 해서 실제적으로 유동인구는 많은데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구만 많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지셔야 된다. 또 투자 금액이 높은 인기 상권이 안정적이다. 이 얘기는 이미 그 지역에 안정적인 상권이 만들어진 지역들 물론 투자 금액은 크겠죠. 그렇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바란다면 이런 지역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물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 쉽게 말씀드려서 이걸 내가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게 되면 황금성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중요하지만 신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 설계가 잘 나오고 실제적으로 예전 설계가 아닌 현재 기준 설계가 예전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덩치 큰 물건들 30억에서 100억 이상 되는 물건들 대부분 다 강남이나 홍대 상권이라든가 정말 안정적인 지역들 앞으로 가격이 충분하게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은 오피스가 많은 만큼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1, 2층 상가라든가 3층, 4층까지도 괜찮습니다. 또 중소규모 사무실 수요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지가 상승률까지 높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진다. 말씀드린 대로 수익형 부동산이긴 하지만 당연히 차익까지 실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억을 예금했을 때 현재 기준 얼마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 봤더니요. 월 평균 25,000원에서 7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익률 높은 상품들 찾을 수밖에 없고요. 3%에서 4%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건 괜찮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익형 부동산을 내가 취득했을 때 대출을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했을 때 수익률 차이는 안 받은 사람은 6%, 받은 사람은 9.33%. 당연히 남의 돈을 쓰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남의 돈에 낮은 이자를 쓰고 내 돈을 줄이는 방향이 당연히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 때문에 수익률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시고요. 부동산 상품은 종류가 아닌 지역적인 입지가 우선적이 돼야 된다. 종류가 아닌 지역 입지.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경기 및 정책에 둔감한 지역들,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나와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지역들, 급부상된 지역보다는 가격 그래프가 우상향이면서 안정적인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가격 유지력의 지표인 인구 구성비, 그 지역에 있는 학군이라든가 직장인 수요, 직장인들의 형태, 또는 그 직장인들의 연령대, 소비 패턴 이거 다 따지셔야 되는 거고요. 토지 가격 상승 지역은 당연히 부동산의 절대적인 가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월등히 더 많이 오른 지역들이 부동산 가치도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현재 과거와 현재 시장 봤을 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역들, 정말로 표본이 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이제는 선택을 하셔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